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여러분이 같이 완성했던 영작을 보면서 영상을 확인하니까 어때요? 처음에 봤던 문장들, 한국어로 되어 있던 문장을 다시 영어로 내가 열심히 바꾼 후에 그걸 보니까 감동이 2배, 3배로 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더 그 인물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알고 다시 묘비명을 살펴보니까 이해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작업을 더 이어나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물입니다. 바로 드윗 윌리스, 리더스 다이제스트 창간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묘비명은 마지막 요약입니다. 왜 마지막 요약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창간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잡지는요, 미국의 월간 잡지로 세계의 중요한 잡지나 단행본 속에서 일반적으로 흥미가 있는 내용을 다 요약한 잡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모든 것이 요약 가능하다라는 자기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였던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묘비명, 그러니까 이 남편의 묘비명이 바로 마지막 요약이 됐던 거죠. 그래서 묘비명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요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요약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summary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summar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바로 final condens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final condensation. condense라는 거는 그러니까 축약시키다, 뭔가 이렇게 압축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동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명사형을 바로 붙여온 거네요. final condensation.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final condensation. The final condensation 이라고 해서 마지막 요약. 나는 the last summarization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완전히 축약시키다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묘비명은 정말로 the final condensation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인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요약. 다음 인물. 모파상입니다. 모파상은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작가예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소설을 바로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가 이 하나의 문장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잘 읽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맞아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 묘비명이 아니 프랑스에서 그렇게 유명한 소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문장 우리가 같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해요. I want to have it all.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싶었다. I want to have it all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ut eventually,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Did not have anything else. 아무것도 갖지 못했대요. 굉장히 슬픈 내용인 거죠. 이 사람이 되게 염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맞는 묘비명이었던 거죠.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have it all, but eventually did not have anything else. 한 번 더. I want to have it all,
but eventually did not have anything else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묘비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싶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뭐 I had nothing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이 사람의 묘비명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 또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 다음 인물은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고요. 사실 이 묘비명은요. 아직까지도 그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묘비명이 정말로 믿음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베일에 쌓여졌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사실 영국 절대주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영국 튜터 왕조 5대 여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요. 이 말이었다고 해요. 오직 한순간만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이 문장을 딱 읽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평생 영원히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여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험 성적이든 내가 어떠한 물건이든 이걸 너무 소유하려고만 욕심을 부려면은 그냥 그 순간만 행복한 거죠. 이 여왕이 그렇게 그렇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우리한테 정말 값진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느낌 잘 보세요. 오직 한순간만에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이란 이 한글 문장이 영어로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All my possessions is for one moment of a time. 영어로 표현하니까 좀 더 간결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것은 for, 뭐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한순간, 시간의 한순간이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요 책, 요 종이도 지금 이 순간만 내 것인 거고 내가 이 순간을 떠나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순리대로 잘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한테 또 던져주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직 한순간만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l my possessions for one moment of time. 한 번 더. All my possessions for one moment of time. possession은요, 소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유물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영어에서는 소유물은 한 시간의 순간만 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인물은요, 저희 예전에 지식 잉글리시에서도 한번 다뤘던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누군지? 바로 이분입니다. 코난 도일입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고요.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강철처럼 진실하고 칼날처럼 곧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명탐정 셜록 홈즈의 소설을 만들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굉장히 심령세계에 빠져 있었대요. 마지막 인생 후반에는. 그러면서 이런 그 묘비명을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한 문장을 꼽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실처럼 그리고 칼날처럼 곧았다. 셜록 홈즈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그 사건에 가려져 있었던 모든 진실이 다 파헤치잖아요. 강직하게. 자, 이런 게 아마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그 사람의 소설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마지막 묘비명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Still true, Blade Street. 선생님, 이게 웬일이에요? 영어로 해석이 되니까 저는 무슨 칼날처럼 화났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뭔가 길 줄 알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나왔죠. Still, 강철같이 진실했다 라는 거죠. Still true, 되게 강철같이 굳었고 어떻게 됐다고요? 칼날처럼 굳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철같이 진실했고 칼날처럼 굳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역된 문장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요 네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나타내주고 싶었던 거죠. 강철, 진실, 칼날, 직진. 정말 간결하고 역시 이 사람의 묘비명답다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의 묘비명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Still true, blade straight. Still true, blade straight. 강철처럼 진실하고 칼날처럼 곧았다 라는 묘비명이었어요. 마지막 여러분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묘비명입니다.
바로 박인환 시인이고요. 이 시인은요, 목마와 수녀를 쓴 시인인 거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목마와 수녀. 이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린 여기서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love를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은 우리가 여기서 이 옛날을 old, 그러니까 예전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날은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는 거겠죠. 단순히 옛날 old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묘비명을 바꿀 때에는 옛날을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요, old가 아니라 바로 memories로 바꿀 겁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The love leaves, but the memories remain. 한 번 더. The love leaves, but the memories remain.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leave의 단어의 발음이게 되는 거겠죠. 살다와 떠나다는 발음이 다릅니다. 살다는요, live. 떠나다는 leave. 발음 주의해서 하십시오. 모음이 두 개면 좀 길게 발음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The love leaves, but the memories remain. The love leaves, but the memories remain. 박인환 시인의 마지막 묘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찾아봤던, 열심히 살펴봤던, 열심히 바꿨던 영어로 된 묘비명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게요.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다음 인물의 삶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존 게이라는 시인이자 극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인생은 농담이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은 정말 심각한 건데 왜 인생은 농담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묘비명에는 이렇게 쭉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같이 볼게요. Life is a jest. 이게 바로 인생은 농담이라는 의미입니다. jest는요, joke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농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And all things show it.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인생은 농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I thought so once. 내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 수 있대요. 뭐라고? 그렇게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존 게이라고 last name 같이 게이라는 의미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즐겁고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을 표현할 때 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름과 같이 굉장히 유머도 즐기고 흥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극작가로서. 근데 어느 날 다 부를 탕진해 버린 거예요. 도박을 하고 해서 부를 탕진해 버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이거죠. 인생을 정말 나도 농담같이 쉽다고 생각했지만 만만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지막 묘비명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은 농담, 만사가 그것을 나타내준다. 나는 일찍이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안다 라는 거죠.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Life is a jest and all things show it.
But I thought so once, but now I know it 이라고 하면서 존 게이가 우리에게 남겼던 마지막 명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신중하게 여러 가지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인물은요 바로 윤희상입니다. 음악가고요. 어떤 곳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서양 현대음악 기법을 통한 동아시아적 이미지를 표현했던 거기에 굉장히 큰 일조를 한 작곡가였는데요. 한때는 동베를린 공작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서울에 다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다시 와서 옥중 생활을 했었대요. 그렇게 굉장히 인생 자체가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는데 어느 곳에 가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 나는 굉장히 결백하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내 신념과 심지는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마지막 묘비명에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바꾸면 좋을까요? 어떤 곳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깨끗하다. Wherever I am, untinged and always clean 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untinged,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깨끗하고 어디 있어도 물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어디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그 신념을 꼭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사람의 명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굉장히 유명한 서양 철학가 중에 한 명으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20세기 유럽 지식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니체는 이 차라투스라라는 사람에 너무 얽매여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너무 얽매이는 삶, 이 사람 말 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말 그만 들어. 그리고 너 자신을 발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죽었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완전하게 내리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명언을 토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는 누구한테 찾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내 자신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한테 남겨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남긴 말 마지막으로 볼게요. Now I declare, disregard Zarathustra and find yourself. 한 번 더. Now I declare, disregard Zarathustra and find yourself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제 명령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disregard. 이제 좀 신경 그만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라투스라 신경 그만 쓰고요. 스스로 진리를 찾고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는 잘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같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짠하기도 하네요. 굉장히 훌륭한 그 철학가인데 니체인데요. 그죠? 자,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훌륭한 철학가도 자기 자신의 그런 네거티브 그 퍼스펙티브가 다 있었네요. 그쵸? 약점도 있었던 거죠. 다음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이고요. 모리아크라는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프랑스 노벨상 수상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의 사건도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의 묘비명은요. 모든 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요. 눈물이나 피 한 방울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문장이 영어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볼게요. Not even one moment of suffering goes in vain. 한순간의 고통조차도 뭐뭐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는데요. goes in vain. 헛되게 보내지지 않는다. 그리고 not even a drop of a tear or blood goes for nothing.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나 또는 피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되게 중요하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성공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장, 여러분 한글 문장 혼자 스스로 확인하시면서 영어 문장 2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Not even one moment of suffering goes in vain. Not even a drop of a tear or blood goes for nothing. Not even one moment of suffering goes in vain. Not even a drop of a tear or blood goes for nothing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사람들의 명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해요.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s of one who kneels. 마지막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이죠.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대중가수, 작곡가, 영화배우로서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이 마이웨이의 가수이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탠딩 팝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안 이민 2세로서 굉장히 많은 스캔들, 마약에 연루됐다라든지 이런 스캔들을 다 딛고 성공을 해서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마이웨이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 사람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죠.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는, 최상은, 베스트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인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달려갔던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최상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묘비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웨이 가사를 마지막 순간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나왔던 가사만 짧게 살펴볼게요.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way 라고 나왔습니다. 저 record라는 거는요, 기록이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 I took the blows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은 사실 현대 영어에서도 많이 쓰지 않아서 실제로 정말 어린 미국 친구들도 이 표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take the blows라는 의미는 짜잔! 바람이 불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약의 거래에 관련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은 나의 길을 묵묵히 take the blows 한 거죠. took the blow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묵묵히 걸어갔고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날들이 보여주듯 난 도전을 피하지 않았고 힘든 역경을 피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왔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 and did it my wa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안해요. 노래 불러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way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사까지 보면서 마지막 엔딩 컷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해요.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우리는 오늘 여러 유명 인사들 그리고 유명했던 예술가들의 묘비명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epitaph를 살펴봤습니다. 왜 묘비명을 살펴봤냐면요. 사실 이거는 제 대학 시절 과제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과제를 받고 과제를 하는 와중에 죽음을 조금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더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내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내 삶을 축약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 하나의 문장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좀 더 즐겨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영상에 나왔던 마이웨이 가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그 노래를 조금 부를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하고 화목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저희는 마지막 순서죠. 팝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후손들 또는 우리한테 남겨주는 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묘지에 가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이고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었고 인생관도 볼 수 있었고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우리의 가슴에 정말로 꼭 새길 수 있도록 남겨주는 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말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팝퀴즈입니다. 팝퀴즈는요. 바로 What do we call a short piece of writing about someone who is dead, often carved on his or her grave? 한 번 더. What do we call a short piece of writing about someone who is dead? often carved on his or her grave가 우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는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절대로 낯설지 않은 문장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꼭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 꼭 가슴 깊이 울리는 말들 한두 개씩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See you later. Bye bye.